여러분 상상해보세요. 70년 전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이 나라는 끝났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강대국 6위입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미친 기적 아닌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각도로 파헤쳐 볼게요. 그냥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대박날 수 있는 이유를 재미있게 풀어볼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뿌듯해질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이 순위가 뭔지부터 이야기할게요. US 뉴스하는 미국의 유명 언론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강대국 랭킹이 있어요. 이게 그냥 GDP나 돈으로만 매기는 게 아니에요.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영향력까지 다 합쳐서 종합 점수로 뽑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6위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그리고 6위가 바로 우리예요. 프랑스 7위, 일본 8위를 제쳤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괴물들 사이에서 버티고 올라섰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땅 크기는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인구도 중국의 30분의 1쯤 되고요. 자원도 별로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 강대국들한테 치이기만 했죠. 195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어요. 1인당 GDP가 67달러였어요. 지금 북한 수준도 아니고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산은 다 민둥산이고 건물은 다 무너지고 먹을 게 없어서 풀 뜯어먹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0년 만에 이 자리에 올랐을까요? 이게 바로 한국의 기적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 기적을 단순히 우와 대단해로 끝내지 말고 왜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한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비밀 무기를 파헤쳐 볼게요. 원래 이 순위를 보면 각 나라가 왜 강한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중국은 인구 14억에 경제 폭발 성장이고, 러시아는 군사력과 자원이에요. 독일은 첨단 기술과 산업 기반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패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US 뉴스가 꼽은 이유가 기술 혁신,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땅이나 자원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머리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태생적으로 가진 게 많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300년 전부터 식민지로 돈 모으고 자원 캐고 세계를 지배했죠.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 쓴 플레이어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스타트가 제로였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그걸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한국만의 독특한 점이 나와요.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교육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먼저 기술 혁신부터 이야기할게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배터리, 세계 1위 제품들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의 미친 공부 열정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때 새벽까지 공부하고 대학 가서도 밤새워 연구하잖아요. 그 결과가 AI, 오집, 바이오 기술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진단키트 개발 속도가 미쳤어요.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1위, 2위, 3위 싹쓸이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우리 배터리를 씁니다. 이게 그냥 운일까요? 아니에요.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고 기업이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예요.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전 세계 1위예요. 거의 5% 가까이 됩니다. 미국이 3.5%, 일본이 3.3%인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육지, 우주 기술에서도 우리가 리드할 거예요. 젊은이들아, 너희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연구실에서 밤새우는 연구원들이 바로 다음 세대 한국의 힘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군사력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군대가 왜 세다고 할까요? 땅덩이 작아서 약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강점이에요. 첨단 무기 위주로 투자했거든요. K 전차, KF-21 전투기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드론, 미사일 기술도 미쳤고요. 만약 육지 전쟁만 한다면 세계 4위래요.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요.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잖아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군인들 훈련도 빡세고 기술 접목이 잘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이 먼 얘기지만 우리는 항상 교미돼 있어야 하니까요. 최근에 폴란드나 호주에 무기 수출도 엄청나요. K방위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자주포가 폴란드에 수백 대 팔렸고 전투기도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그냥 군사력일까요?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는 힘이고 동시에 경제로 연결되는 힘이에요. 군사 기술이 민간 기술로 전환되기도 해요. 드론 기술이 물류에 쓰이고 통신 기술이 오지로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힘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재미있는 건 문화적 영향력 소프트 파워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킬러 콘텐츠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전 세계가 미쳐요. BTS가 빌보드 1위 찍고 블랙핑크가 코첼라 헤드라이너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1위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문화가 신선하고 감정적으로 공감 가고 퀄리티가 높기 때문이에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면 한국 광고판이 가득해요. 파리, 런던, 도쿄 어디를 가도 한국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나라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한식도 마찬가지예요. 미슐랭 스타 받은 한식당이 세계에 수십 곳이에요. 김치, 비빔밥, 삼겹살 건강하고 맛있어서 세계인들이 열광합니다. 뉴욕에 가면 한식당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LA에서는 한인타운이 핫플레이스가 됐고요. K뷰티는 어때요? 세포라 매장의 한국 화장품 코너가 제일 크고 유튜버들이 한국 메이크업을 따라해요. 쿠션 팩트 비비크림 시트 마스크 다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들도 한국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이 모든 게 돈이 돼요. 문화 수출이 GDP에 엄청나게 기여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이 140억 달러가 넘어요. 하나로 18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왜 특별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자원이나 역사로 강해졌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이겼어요. 한국인들의 DNA에 노력, 창의성, 적응력이 있어요. 고구려, 백제신라 때부터 우리는 강인했잖아요.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중국 대륙의 거대한 나라들과 맞서 싸웠고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뤘어요.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했고요. 일제강점기 전쟁을 이겨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조금씩 저축하면서 나라를 키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떤가요? G세대 한국인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해요. 틱톡에서 K챌린지, 유튜브에서 K콘텐츠, 인스타그램에서 K패션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따라해요. 앞으로 메타버스 웹 3.0에서도 우리가 앞설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한국이 세계 문화 수도가 되는 거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서울이 뉴욕, 런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됐잖아요. 물론 문제도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게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혁신하고 국민이 뭉치면 불가능이 없어요. 예를 들어 1997년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기억하세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놨어요. 그 정신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K방역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어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백신 빨리 접종하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락다운으로 경제가 멈췄을 때 우리는 계속 돌아갔어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육아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돼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변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쓰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고 재택근무도 확대되고 있어요. 앞으로 US 뉴스 순위에서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계속 성장 중이니까요. 기술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문화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고 경제 규모도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려 지킨 나라를 우리가 더 빛나게 할 차례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 6위 강대국이 됐어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이에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예술가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한국의 힘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그게 바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우리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